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3학년 1학기 두 번째 단원 이제 전개 시작하고요. 네, 빠르게 끝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는 제곱근이었고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전개. 최대한 원래 두 단원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썼었는데 선생님이 다시 분리를 했어요. 왜냐면은 조금 생각보다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설명하던 거를 조금 풀어 헤쳤습니다. 그럼 우선 전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네가 아는 게 먼저 있어요. 먼저 이렇게 써 있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그렇죠?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배를 때려서 곱해서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전개는 분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냥 분배죠. 전개 안에 분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이미지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분배해서 더하고 이렇게 분배해서 더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되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를 한 뭉탱이로 바라봐 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별도 분배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별은 아래다 분배를 할까요? 이렇게 별도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별 더하기 B별 이렇게 되면서 별을 다시 선생님이 원래대로 돌려줘 볼게요. C 플러스 D로.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당연히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하면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하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원리는 여기 뒤에를 하나의 뭉텅이로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그냥 분배를 두 번 하는 거에 그치지 않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런 행동을 우리는 분배 법칙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이런 행동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라고요? 분배의 조금 더 큰 개념인 전개라는 개념을 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추가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부분 전개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전개하는 거거든요. 부분 전개.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전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전개하면 돼요? 당연히 이렇게 전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bx 그 다음에 ax ab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건데 그러면 얘네가 식을 이쁘게 정리해서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문제에서 이제 x의 개수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의 전개한 형태에 x의 개수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얘네는 관여를 하지 않잖아요. 얘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전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렇게 곱해서 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곱할 건데 x에서 x의 개수를 얻으려면은 여기 이미 다 충족하기 때문에 상수만 곱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bx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는 x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얘랑 x랑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x의 개수는 a 플러스 b였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부분 전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거에 x의 개수를 x 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 x 하나 있으니까 x 하나 부족하니까 얘랑 곱하고 나머지는 3이랑 곱하고 이런 거 막 조건 따져보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분 전개는 항상 두 개의 다항식의 곱골로 이루어졌을 때 전개를 하면 됩니다. 부분 전개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얘도 두 개의 다항식의 곱골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다항식의 곱골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걸 어떻게 바꿔주냐면 얘네를 전개하면 돼요. 그냥 뭐 전개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대충. 그럼 여기서 내가 x제곱의 개수를 얻고 싶으면 얘랑 상수랑 곱하면 되고요. 얘랑 x랑 곱하면 되고 얘는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걔네 둘이 합쳐가지고 써볼까요? 그럼 3x제곱 플러스 3x제곱 해가지고 둘이 x제곱의 개수는 6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다항식의 곱골로 이루어졌을 때 부분 전개를 쓸 수 있다. 네,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전개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되게 특수한 형태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전개 공식을 쓴다고 얘기하는데, 곱셈 공식 쓴다고 얘기하는데, 전개 공식은 뭔가 그런 느낌이죠. 특수한 형태의 특수한 형태의 다항식의 곱골이 등장하면은 여러분들은 공식을 써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기본 전개골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왜 기본 전개골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전개랑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외우면은 조금 도움되는 게 있을 뿐이지 솔직히 다른 거는 안 외우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봤던 건데 사실 이 친구가 공식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에 거부터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면은 잘 보면은 얘는 그냥 곱해져서 나온 거고요. 얘는 요 A, B가 합해져서 나온 거죠. 지금 요 형태를 잘 보면은 얘네 둘은 동일한데 얘네 둘만 다른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다른 두 명이 주인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명의 합으로 나오고 두 명의 곱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찍을게요. 네. 아니다. 얘도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래서 뭔가 합과 곱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오히려 공식을 쓰면 큰일 납니다. 일단 공식을 보여주자면 선생님은 당연히 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얘는 다 이렇게 하는 거 반대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예시로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왔죠, 그렇죠? 그냥 전개하시는 게 빨라요. 공식 쓰시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계산하는 게 오히려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게 지금 기본 전개골 공식에서 얘네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선생님 아까 부분 전개 했었을 때처럼 x의 개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었을 때 x의 개수를 만들 수 있는 친구는 얘랑 얘였죠. x랑 상수항 곱한 거랑 그 다음에 상수항이랑 x 곱한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뭔가 잘 안 나니까 선생님이 얘를 세로로 써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1차 그 x의 개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a랑 x랑 곱해졌고 x랑 b랑 곱해져서 둘이 합해서 얘가 나오는 거 알겠어요? 합해서 얘가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뭔가 곱할 때 교차로 곱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네는 교차합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앞으로 요거를 이제 교차합이라고 불러도 크게 나쁘지 않지는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다 내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인데요.
얘네는 진짜 암기예요. 얘는 암기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을 먼저 써버렸네요. 네. 요런 형태랑 요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그냥 바로 얘든가 똑같은 다항식을 두 개 곱할 때 너무 특수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공식으로 암기해서 빠르게 전개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어서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제곱 곱두배 제곱, 얘도 똑같아요. 제곱 곱두배 제곱. 쌤이 계속 제곱 곱두배 제곱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래야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곱 곱두배 제곱이다. 아래 것도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해서 얘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합차의 곱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A 플러스 B, A와 B의 합, A와 B의 차를 곱하면은 제곱 빼기 제곱꼴이 나온다 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직접 전개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뭐 직접 해볼까요? 선생님도 해볼게요.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도 전개를 하면 a제곱,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ba, 그 다음에 b제곱. 그러면 a제곱, 얘가 2ab, b제곱 나오는 거 인정하나요? 그 다음 얘도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돼서 가운데가 소거되는 것까지 느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소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 빼기 제곱꼴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건 진짜 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식 암기할 때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이 정도 필기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이번에는 완전 제곱식의 변형인데 원래 이게 곱셈공식의 변형이거든요. 근데 곱셈공식 변형하면은 여러분들이 곱셈공식 카테고리에 기원합 세 개가 있잖아요. 기본 전기꼴, 완전 제곱식, 합차의 곱. 근데 이 완전 제곱식 곱셈공식의 변형이 이 완전 제곱식 말고는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거는 완전 제곱식의 변형이라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얘네를 전개해서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각각 얘네 전개해서 비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a제곱, 선생님이 좀 순서를 좀 이번에 다르게 쓸게요. 먼저 제곱을 먼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곱두배를 뒤에다 쓰도록 할게요. 그럼 얘도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두 개의 관계를 관찰해 보시면은 얘네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네. 그 다음에 얘네가 요만큼 차이 나네. 그래서 이게 1번 곱셈공식 변형 공식이고 이게 2번 곱셈공식 변형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봅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1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우리가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 뒤에 것만 만족시켜주면 앞에 것처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두 가지로 바뀔 수 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플러스 2ab를 보충해 놓고 마이너스 2ab를 해주게 되면 우린 사실상 0을 더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솔직히 더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2ab를 빼주고 2ab를 보충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인수분해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쟤도 돌려주면은 a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b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한 번에 와야 돼요. 얘가 이렇게 두 개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거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가 그래서 몇 차이 나요? 4ab 차이 나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를 해주게 되면 a-b의 완전제곱식이다라고 알 수 있고, 반대로 a-b의 완전제곱식에 4ab를 더하게 되면은 얘가 나온다라는 것도 이해돼요. 그래서 둘의 그 차이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제곱식의 변형 여기까지 하고요.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네.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다항식에 이제 곱셈이 등장하면 다항식에 서로 이제 곱셈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동 강령을 선생님이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일단은 당연히 전개를 그냥 해보는 게 정되긴 합니다. 항상 뭐가 나오든 간에 특이한 게 나왔을 때 당연히 전개를 하는 거겠죠. 근데 특수한 형태가 선생님이 이게 다시 한번 잘 알고 보니까 특수한 형태예요. 특수한 형태 예를 들어 기완합이 보여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공식으로 푸는 문제다. 공식으로 전개를 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개도 안 되고 전개도 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뭔가 특수한 형태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이거는 무조건 복잡한 식인 거예요. 복잡한 식의 다항식의 곱셈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식 조작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 조작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 도구가 정리예요. 정리 후에 그래서 그 특수한 다항식의 곱셈을 여러분들이 정리해가지고 이거 뭔가 될 것 같은 대로 만든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개 또는 특수한 형태를 찾아내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많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인수분해에서 보겠습니다. 안녕.